예, 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엄친수가 지금까지 수학 토크와 인문 토크를 했었는데, 수학 토크에서는 주로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어떤 계보와 인물들을 쭉 연결하며 설명을 드렸고요. 인문 토크에서는, 어, 아테네 학당, 스쿨 오브 아테인스, 아테네 학당 속에 있는, 수학자가 아닌 철학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학당의 그 벽화, 프레스코가 많이 궁금한 거죠. 특히 이 벽화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토크라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보통 어머니들도 여행을 갔다 오시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올려놓고 그 텍스트로 여기는 어디고 뭐를 받고 하면은 좀 무미건조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여행 토크를 한다면 뭔가 좀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글로써, 사진과 글로써 밝히기에는 힘든 어떤 정보, 여행에 대한 정보를 음성과 동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행 토크를 시작한 거고요. 첫 번째 강의는 제목에서 보듯이 라파엘로의 방이 되겠습니다. 즉,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 방에 그려져 있는 벽화, 프레스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행 토크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라파엘로의 방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 지금 화제가 된 건데요. 주제가 된 건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하단 부분을 보면 여기가 열쇠 모양의 어떤 광장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그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죠. 이쪽에 우리가 돔이라고 얘기하는 큐폴라가 잘려 있는 것인데, 그래서 힌트입니다. 여기는 베드로 성당을 가기 위한 입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건물들이 바티칸 뮤지엄, 무세이 바티칸이라는 것인데, 이 건물들을 이 광장에서 보면 이쪽 회랑 아케이드 위쪽만 이렇게 살짝 보이기 때문에, 그쵸? 뭐 여기는 교황이 사시는 뭐 레지던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요 위쪽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얼굴을 내미시죠. 근데 이쪽 전체가 다 무슨 바티칸 뮤지엄인가 뭐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바티칸 뮤지엄은 꼭 박물관으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지금 그 라이브러리 바티칸 도서관이고요. 또 박물관도 있고, 이쪽은 사도궁이라고 해가지고 아폴리스트 팔러스, 그 현재 생존하시는 교황이 집무도 모시고 레지던스도 있고 집무도 사무실도 있고, 또 거기 여러 사제들도 같이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도 있고 여기서 일하는 분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사시는 분도 있고, 다 복합적인 건물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콘클라베, 그 교황이 선출할 때 이 굴뚝에서 이렇게 뭐 연기가 나는 그런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타나 경당, 보통 영어로 뭐 차펠이라고 하죠. 차프.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뭐 채플 스쿨이 있죠. 채플 시간이 클래스가 채플. 이거는 시스타나 경당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미켈란조의 천정화, 천지창조가 있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쪽이 바티칸 박물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박물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여기 라파엘로의 방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박물관을 쭉, 이 거대한 박물관을 투어를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다다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시스타나 경당과 라파엘로의 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라파엘로의 룸은 영어로 보듯이 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이란 뜻이고요. 이태리 말로도 스탄체 디 라파엘로입니다. 스탄자 A로 끝나면은, 자, 여기 A로 끝나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가 스탄자 A로 끝나면은 이게 방이란 뜻이고, 스탄제는 그쵸, 룸이란 방들, 복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라파엘로의 방 여러 개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죠. 코너가. 그쵸? 그리고 요 건물의 2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 건물. 그쵸? 그리고 도면으로 보면 자, 여기가 사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 요 시스타나 경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 요 시스타나 경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 이쪽에 박물관 입구로 보면 사우스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사우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된 요 부분을 힌트로 봐서 자, 이쪽이 북쪽이 되고 있고 보면은 요 건물에 2층에 방이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라파엘로의 룸수가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여행을 가면 박물관을 북쪽에서도 쭉 훑다가 마지막에 라파엘로의 방도 보시고 뭐 천지창조도 보시고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끝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어머니는 아테네 학당을 아시기 때문에 관람의 마지막 코스이지만 먼저 위치부터 알고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방 4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리어 하고요. 넥스트. 자, 방이 1, 2, 3, 4가 있다고 했는데 1번 콘스탄티누스의 방. 우리나라 말로는 콘스탄티누스 방, 2번은 뭐 엘리오도루스의 방. 다 방이지만 이태리 말로는 살라라고 써 있어요. 살라는 뭐 프랑스어로 살롱 그런 뜻이 되겠는데 자, 살라는 뭐냐면 음접실이라는 거예요. 자, 리셉션이죠. 무슨 얘기냐면 방의 크기를 보시면 1번 이 살라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는 방 스탄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방은 이거 그 당시에 그 교황이 집무하던 그런 집무실이에요. 여기는 교황이 집무하던 집무실이고 그 다음에 1번 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크죠. 음접실에서 살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서명의 방 스탄자 델라 세그나투라. 이 세그나투라가 시그너처란 뜻이겠죠. 결제를 하는 방이란 뜻이에요. 4번이 보르고 화제의 방. 요거는 이태리 말이 좀 어려워요. 스탄자, 요거 안 읽을게요. 그 다음 델 보르고. 자, 이제 바티칸이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고 높아서 그 로마 시내 보르고라는 어떤 지역, 뭐 동네가 되겠죠. 보르고에 화재가 난 거를 그 교황이 기도로서 화재를 껐다라는 그런 어떤 기적, 신의 어떤 도움 그런 거를 보여주는 벽화가 있는 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테네 학당은 요 서명의 방, 그쵸? 교황 율리우스 2세 서명의 방에 있다라는 거. 다 이 방 4개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썼던 방이고요. 살라부터 해서 스탄자 3개. 자, 근데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 자, 아테네 학당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탄자 델라 세그나투라. 교황 율리우스 2세 생물연도는 보시고요. 한 15세기, 16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를 결제, 시그너처를 하던 방을 의미하며 방에 4개의 벽면. 방이 4개니까 아테네 학당 하나만 벽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면이 벽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쪽 벽면은 어머니가 아시는 그쵸? 아테네 학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옆에 뭐 지금 이쪽으로 보면 왼쪽의 벽면에는 파르나소스라는 그림이 있어요. 파르나소스는 아테네에 실제 있는 산이고요. 그리스에 실제 있는 산이고 그리스 신들이 모여 사는 신화 속의 또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들이 사는 파르나소스를 그린 거고요.
아테네 학당은 1510년에서 11년, 한 2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율리우스 2세가 자기 집무실, 특히 결제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일을 했겠죠. 이 집무실에다가 벽화를 그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교황은 당시 중심 철학이 신플라톤주의. 자, 이때 15세기, 16세기 초 르네상스 시대죠. 그리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영입한 작가들이 미켈란젤로도 되고 라파엘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문 토크에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준 철학 사조는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톤주의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것이 궁금하신 분은 제 네이버 블로그나 그쵸? 먼저 동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신플라톤주의를 설명하는 거, 또 피렌체 르네상스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인문 토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신플라톤주의가 표방하는 진선미를 상징하는 신학, 법학, 철학, 예술을 주제로 벽화 4개를 그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테네 학당은 당연히 철학입니다. 이쪽 철학 쪽을 보시는 거고요. 자, 예술은 이쪽이 예술이에요. 어떤 신들, 파르나소스에서 신들에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예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란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테네 학당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체 논의. 실제로는 제작 연도를 보면 성체 논의를 먼저 그리고 다 2년여에 걸쳐서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연도를 보면 아테네 학당을 그린 것이죠. 그 성체 논의를 왜 먼저 그렸을까요? 보시다시피 신학이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벽화를 좀 그려주시오, 라파엘로 화가님. 그랬을 때는 신학이 먼저 오기 때문에 여기 성체 논의를 먼저 그렸다는 것입니다. 성체 논의는 또한 그 아테네 학당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사이즈도 성체 논의와 아테네 학당 벽면이 더 커요. 그쵸? 예, 그리고 여기는 전체를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장롱 같은 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문일 것 같지만 하여튼 이쪽 구조가 좀 협소합니다. 이쪽 방이 문이겠죠. 예. 넥스트 마지막이 보르고 화재인데 이거 실제 847년에 교황 레오 4세에 그 불이 났었던 것이고요. 보르고 화재가 왜 법에 관련된 건데 아까 뭐 신학, 철학, 마지막 예술, 파르나소스가 예술이고 진선미 미죠. 요건 법인데 요 옆에 제가 그림을 잘랐는데 제목이 보르고 화재니까 여기 화재 난 부분이에요. 뭐 물을 이고 가고 뭐 집에서 막 뛰어내리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고요. 여기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여기 교황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부분 잘랐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관련된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 룸, 그쵸? 스탠자 디 라파엘로에 있고 그 위치는 남쪽의 끝에 있는 요 건물. 자, 그렇다면 요 건물은 어디인지 앞으로 나아갈 여행 토크에서 어찌 보면 라파엘로의 방을 찾아가는 투어의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차츰 여행 토크를 풀어나가면서 설명드리겠고요. 자, 라파엘로의 방에 있는 4개의 그림을 다 보셨으니까 오늘 라파엘로의 방이라는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큰 범주로 들어가서 라파엘로의 방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그쵸? 바티칸 뮤지엄에 있는 거죠. 이태리 말로 무사이 바티카니가 있습니다. 자,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뭔가 박물관이 좀 길어 보여요. 그쵸?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여기 사우스 남쪽인데 출입구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라파엘로의 방 사우스가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길게 움직여야 돼요. 좌우로는 짧게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굉장히 길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요 맵은 따로 PDF로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바티칸 뮤지엄을 다룰 그런 동안에는 계속 이 PDF 맵을
띄워 놓으시고 위치 여기가 다 박물관이기 때문에 깁니다. 내용이. 그걸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노스가 요쪽이 입구라는 거. 정확히 요쪽이 입구고요. 요거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엔트런스고 여기가 출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계속 바티칸 뮤지엄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맛배기로 입구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라서 다음 페이지 한번 붙여봤어요. 자, entrance and exit죠. 자, 여기가 entrance라고 써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경을 하시려면.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 요거를 좀 이것도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오는 쪽인데요. 그래서 엑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피나코테카라 회화관. 그림이 있는 곳은 미술관이라고 하죠. 근데 바티칸 뮤지엄은 뮤지엄 안에 또 회화관이 있어요. 따로 피나코테카라고. 자, 그래서 피나코테카를 마지막으로 보시고 내려오는 거. 이쪽에서 쭉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오면 이제 출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성벽입니다. 바티칸 시국 자체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굉장히 크기는 작은 국가이지만 그 시티 스테이트고 그거를 다 성벽으로 둘러쌀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구와 출구에 대한 맵을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진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는 이 복잡하고 길다랗고 넓은 바티칸 뮤지엄을 투어하는 그런 여행 토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또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엔트런스. 엔터런스는 무스의 바티칸이라고 써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죠. 여기가 벽면 성벽에 어떤 입구를 만든 것이고요. 들어가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던 그쵸? 요거는 정확히 오벌. 그러니까 타원형, 오벌은 타원형이죠.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했는데 올라가면서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헬리코디얼. 다 나선형이란 얘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쉐이프는 오벌이고요. 이거를 오벌 헬리코디얼 램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구. 왠지 출구가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자, 출구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여기도 무스의 바티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일단 동상이 있어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이쪽이 미켈란젤로, 여기가 라파엘로입니다. 이 부분은 바티칸 뮤지엄을 가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또 설명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쪽이 출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입구는 이쪽에 왼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벽 끝부분에 있어요. 성벽이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면은 끝에다는 코너 이렇게 또 꺾이게 되겠죠? 한 요쯤에 있게 됩니다. 여기가 입구 다 구경하시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출구. 자, 이 출구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거는 영어로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라고 하고요. 자, 사람들이 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쵸? 자, 내려오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스파이럴 케이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쪽 이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람을 끝내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문으로만 계단으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블 헬릭스 스테어케이스. 자, 이런 것들이 여행을 갔을 때 단순히 사진만 찍고 아름답다라는 그 이면의 어떤 정보를 제가 제공하는 것이죠. 엄친수가. 자, 아까 이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는 실제로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다 가능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아까 보신 이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를 도면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더블 헬릭스 스테어케이스는 뭐냐면 자, 밑에서 올라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보이니까 이쪽이 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쵸?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왜 더블이냐면은 내려올 때 한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내려올 때는 이쪽이 보이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할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 이렇게. 그쵸? 중요한 거는 내려오고 올라갈 때 서로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더블 헬릭스라는 거는 우리가 DNA 구조를 볼 때 이렇게 꼬인 거. 그쵸?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쵸? 맞죠? 이렇게 DNA 구조. 자,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더블 헬릭스, 스테어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뭔가 비밀스럽겠죠? 누가 올라가는지 누가 내려오는지 모르는 구조를 원한 거였고요. 이쪽은 주세페 모모도 많이 알고 계세요. 아까 그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는 1932년에 주세페 모모가 만든 것이다. 이거는 주세페 모모의 설계도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윗부분이니까 뭐 지금은 내려오는 쪽 맞죠?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그 당시에는 더블 헬릭스니까 올라가는 쪽도 가능한 거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자, 이렇게 올라가거나 할 때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게 안 보이는 구조. 그래서 더블 헬릭스 스테어케이스고 바티칸 뮤지엄의 출구 엑시트에 있는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를 설계하고 한 예술가는 주세페 모모라는 거. 그리고 그건 1932년에 스파이럴 스테어케이스를 완성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행 토크 1강 라파엘로의 방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줄일게요. 자, 여행 토크. 아테네 학당 프레스코 벽화 그려진 것은 바티칸 박물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아테네 학당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다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앤서는 어머니는 이미 라파엘로의 방에 있다. 라파엘 룸스, 그 다음에 스텐체 디 라파엘로 라고 알고 계신데, 자, 앤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입장하면 북쪽에서 입장해서 남쪽 방향으로 향한 베드로 성당이 보입니다. 여기 설명드렸고요. 베드로 성당의 오른쪽은 여기 뭐 시스타나 경당, 차플이 있는데 시스타나 경당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황의 직무와 거주, 여기 교황의 직무도 하고 현재는 여기 레지던스가 있죠. 교황이 사시는 곳이고요. 거주와 관련된 복합 건물들이 이게 한 통이 아니라 굉장히 뭐 시기도 다르면서 연결돼서 지었다는 건물이죠. 이를 사도궁, 여기가 교황의 궁전입니다. 아폴리스트 팰러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과거에는 교황 율리우스 16세기 초반에 율리우스 2세가 직무를 봤을 때 여기 집무실도 있고 여기도 다 포함해서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궁전이에요. 아폴리스틱 팰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테네 학당 프레스코는 바티칸 뮤지엄에 있고 그 중에서 남쪽에 사도궁이라고 하는 아폴리스틱 팰러스라고 하는 복합 건물의 하나인 라파엘로의 방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아테네 학당은 교황 율리오 2세가 집무하던 건물의 방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바티칸 박물관을 투어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맨 남쪽에 있기 때문에 라파엘로의 방을 찾아가는 게 마지막 여정이 된다는 것을 암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요. 오늘 수업 끝!